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정말 거대한 판이 바뀌고 있어요. 국제 정치, 그리고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사는 이 기술이 서로 막 얽히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 이 데이터를 둘러싼 새로운 전쟁에 대해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문장이 지금의 변화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유일한 최강자였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선언 같은 거죠. 냉전이 끝나고 나서 쭉 이어져 온 그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는 미국, 중국 같은 여러 강대국들이 자기 이익을 걸고 정말 치열하게 맞붙는 그런 다극체제로 세상이 재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래된 판이 깨지고 새로운 경쟁이 막 시작된 거죠. 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에는요, 국가안보자산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핵심 자원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시대에 따라서 그게 뭔지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석유덕 철강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였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자산은 과연 뭘까요? 과거의 경쟁하고 지금의 경쟁, 겉모습은 좀 다른데요. 본질은 사실 똑같습니다. 보세요. 20세기 냉정 시대에는 강대국들이 뭘 가지고 싸웠죠? 바로 핵무기였잖아요. 누가 더 많이 가지나 그거에 목숨을 걸었죠. 근데 21세기, 지금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데이터가 바로 그 핵무기 자리를 그대로 깨찼습니다. 이제 나라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데이터는 그냥 단순한 정보 쪼가리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권력이고 한 나라의 힘과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자산이 됐다는 거죠. 이 데이터를 누가 쥐느냐, 거기에 미래의 패권이 달렸다. 이게 바로 지금 벌어지는 새로운 군비 경쟁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국가 안보 자산인 데이터를 진짜 내 걸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첫 번째 퍼즐 조각이 바로 이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두뇌입니다. 네, 바로 반도체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술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그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똑똑해지려면 당연히 사람의 뇌처럼 뭔가 일을 해줄 게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복잡한 계산을 하는 녀석, 또 정보를 빨리 저장했다가 꺼내주는 녀석, 이 둘이 찰떡궁합으로 움직여야 하거든요. 특히 AI가 점점 더 발전할수록 이 두뇌의 성능이 더 좋아져야 하니까 관련 수요가 정말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AI발 수요가 시장을 얼마나 뒤흔들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ASP라고 써 있는 게 제품 평균 판매 가격을 말하는 건데요. 2025년 4분기 예측치를 보면 와, 무려 40에서 45%나 급등할 걸로 보고 있죠. 이건 뭐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AI 경쟁이 반도체 시장 전체를 얼마나 뜨겁게 달구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럼 이 AI 두뇌 경쟁의 핵심 성수들을 한번 볼까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설계는 미국의 엔비디아가 하고요. 중요한 메모리는 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리고 이걸 실제로 만들어내는 생산은 대만의 TSMC가 맡고 있죠. 이게 정말 절묘한 분업 구조라서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 판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곧바로 나라들 간의 엄청난 기술 전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AI의 두뇌인 반도체는 확보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걸까요? 천만에요. 여기서 대부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쩌면 반도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력입니다. 여기 이 인용문이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AI에 대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이건 에너지 이야기다. 부족한 건 칩이 아니라 전기다. 한 글로벌 투자회사 CEO의 말인데요. 진짜 AI 경쟁의 본질은 에너지 전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기를 쓰거든요. 이제 진짜 문제는 반도체가 아니라 그 반도체를 돌릴 전기를 대체 어디서 끌어오냐, 바로 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 규모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불과 몇 년 뒤인 2028년이 되면 미국 전체 전기 사용량의 무려 12%를 데이터 센터 혼자서 다 쓸 거라는 예측이 나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현재 미국에 있는 모든 가정이 쓰는 전기를 합친 것과 맞먹는 양입니다. 나라 전체의 전력망이 휘청거릴 수 있을 만큼 그야말로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시간차에 있습니다. 보세요. 최신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 데는 한 1, 2년이면 뚝딱 지어요. 근데 거기에 전기를 대줄 새로운 전력망을 까는 데는 길게는 7년까지도 걸린다는 겁니다. 데이터 처리 능력은 막 미친 듯이 늘어나는데 그걸 뒷받침할 전기 공급 속도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이 속도 차이 때문에 지금 심각한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Bring Your Own Power, 줄여서 BYOP. 우리말로 하면 자체 발전입니다. 에이, 전력망 언제 기다려. 그냥 우리가 데이터 센터 옆에 발전소를 직접 지어버리자. 이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태양광 같은 건 해가 없으면 발전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공급이 들쭉날쭉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진 전기를 어딘가에 잘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꺼내 쓸 장치가 꼭 필요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보면 이 흐름이 더 명확해집니다. 자체 발전을 하겠다는 기업들 중에 무려 83%가 배터리를 쓰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즉 BESS에 투자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라고 답했어요.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ESS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거든요. 심지어 태양광 패널보다도 높은 수치인데 이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열쇠를 결국 배터리가 쥐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죠. 데이터를 차지하기 위한 AI 경쟁이 시작되니까 두뇌인 반도체 수요가 터지고 그 반도체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부족해지고 그 전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심장 역할을 할 배터리, 즉 ESS 산업이 엄청나게 크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연쇄 반응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그리고 심장 역할을 하는 배터리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이걸로 만들어질 미래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기술이 결국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바로 AI 에이전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초고성능 인공지능 개인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쇼핑, 검색, 예약 같은 거의 모든 디지털 활동을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그리고 이 미래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는 에이전트 N, 카카오는 카나나라는 이름으로 당장 2026년에 본격적인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예고했어요. 이 회사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기네 AI 에이전트를 모든 서비스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로 만들어서 다른 수많은 앱들이 가져가던 사용자와 데이터를 전부 다 빨아들이겠다는 그런 전략인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데이터 경쟁의 진짜 최종 목표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싸움이 아니에요. AI 에이전트라는 이 엄청난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을 보고 분석하고 심지어는 판단까지 해주는 이 궁극의 플랫폼을 누가 차지하느냐, 바로 그 싸움인 겁니다. 반도체와 전력으로 땅을 다지고 그 위에서 데이터라는 연료로 움직이는 AI 에이전트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관리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과연 누가 새로운 규칙을 쓰고 그 막강한 힘을 휘두르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아마 진짜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일 겁니다.